조금씩이라도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앞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너무 무식해요. 아예 문제적인 상황을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의미가 있나? 목적이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상동행동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상동행동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생기는 건지를 알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상동행동의 정의는 이제 좀 비전형적인 반복되는 행동. 상동행동이죠. 비전형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예를 들면 코를 긁는다든지, 그다음에 머리를 돌린다든지, 어떤 분은 저기 별명이 봉트리이신 분이세요. 다리를 이렇게 떨고 계셔서. 그쵸. 제가 발전난이 심한데 다리 잡히냐고. 그쵸. 그다음에 어릴 때 이제 우리 문화에는 좀 더 남들하고 다르면 이제 좀 습관을 바꾸고 고쳐야 된다, 훈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입을 찡긋찡긋하는 거 있으면 어른이 버릇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맞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또 하지 말라니까 더 이렇게 생각나고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게 틱인가 뭐 이렇게까지도 가는데, 일단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그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만히 있다가도 중간중간 한 번씩 발산을 해주고 약간은 이제 뭐랄까 좀 털어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감각적으로 예민하거나 조금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운동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뇌성마비라고 하는 뇌의 운동 영역이 있는 그 신경의 이제 손상이 있는 사람은 운동의 마비가 생기거든요. 그럼 근육의 긴장도가 생겨요. 근육의 긴장도가 생기는 걸 우리가 강직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강직을 사실 완화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강직이 있는 쪽으로 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뇌성마비에게는 왜 강직이 있나요? 라고 하면 그 운동의 영역이 손상이 되어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자폐 성향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만 이제 다른 활동을 더 할 수 있다든지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뇌의 어떤 구조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 기능적인 상태가 움직이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일정하게 반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제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의도를 가져서 더 문제가 생길 부분으로 접근을 환경적으로만 하지 않는 건 필요해요.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흔드는 것만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행동을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고 저 사람이 흔들고 있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다른 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 다른 활동 하다 보면 집중하기 때문에 몸을 흔드는 걸 덜 하는데, 이렇게 몸 흔드는 것에 초점을 둬서 또 흔들지 마, 아니면 흔드는 거 이상해,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냥 연필로 글씨를 썼는데 무심코 손을 털었다가 손 왜 털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이 행동이 나에게 좀 잘못된 각인으로 이 행동 할 때마다 내 감정이 다시 한 번 더 여러 상황들을 맞물리게 돼요. 그러니 뇌성마비에게 강직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동행동이 특정하게 있어야 되게끔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고유의 특성이니, 그것을 외부에서 더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그것을 무리하게 교정하려고 했을 때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 네. 이게 편해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왜 그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되게 긴장하고 있을 때 특히 종이컵에 여기 동그란 여기를 빼면 되게 안정이 되거든요. 회의가 끝났는데 여기가 아주 박살이 나신 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회의에 집중만 잘하면 회의 진행하는 사람들이 왜 컵을 깨물었냐고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안정을 하게끔 하는 기전이 누구에게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다른 사람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안정이 되는 분도 있죠. 또 긴장돼서 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는 친구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네. 정말로 이렇게 한 바퀴 굴러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타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된 네. 편이라 놔두는데 주변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이럴 때 네. 이제 부모로서는 네. 갈등이 된다는 거죠. 저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래거나 네. 혼을 낸다거나 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수시로 벌어지니까 아, 네. 이게 이제 상동행동의 경우는 그 지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신체 장애인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다양한 장애가 있는 분들이 너무 사회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시선이 너무 이제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선을 왜 그래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 시선은 부모님도 놀라지만 본인들도 놀라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을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는 사람 안에 있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금만 사회가 넓혀지면 그 행동이 문제적으로 바라봐지니까 그리고 이건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단 사회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다양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경험은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이제 나이 든 엄마들에게는 좀 수시로 네. 많이 경험치들이 있어요. 네. 좀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하는 자녀분들과 이제 저희 같이 좀 성인 부모님들이 같이 여행을 하는 경험을 네. 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편해지는 네. 이런 경험들은 많은데 이제 막 아이를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네. 이런 상동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여러 네.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젊은 어머님들은 아직 이제 아이를 받아들이거나 충분히 이해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모님들이라도 사실은 자녀가 전국에서 1등을 하더라도 그 자녀의 부모님 안에는 마음의 죄책감이 있어요. 혹시 내 아이가 내가 그때 안 그랬었으면 이러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으면 사실은 더 어머님들한테 그 마음이 증폭이 되거든요. 아버지한테 마찬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장애 아이에게 갖는 그 죄책감이 어떻게 갖는 걸로 보여지냐면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바꾸면 이제 이 아이 그게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바꿔지면 이제 좀 더 내 죄책감이 사라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국에 1등을 하더라도 부모님들에게 있는 죄책감이므로 자녀의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아이를 바라봐주는 것만이 방법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받아주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이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 좋아요.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은 이제 깐난아기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을 상동행동이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어떤 행동은 시작이 되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이걸 펄럭이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깐난아기라도 하지마! 이러면 아이가 놀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금 더 자라서 3, 4살이 됐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펄럭이고 논다라고 하면 저 아이는 저런 행동을 언제는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렇게 하면 재밌나? 이러면서 옆에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도 그건 치료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테크닉이기도 해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걸 하면 재밌나? 의미가 있나? 목적이 있나? 이렇게 다가가서 그 옆에서 같이 펄럭이다 보면 애가 이 사람은 뭔가 하고 눈 맞춤이 늘어나요. 빈도적으로. 부모님들의 걱정하시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나이를 조금 더 사회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장애가 어린 아이들 그래서 저희 어린 어머님들한테는 아이의 장애를 그냥 다 수용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문제적인 상황을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저건 의미가 있나? 저건 목적이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다가가면 거기서 확장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지 않고 하지마. 이건 참아.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에요. 그게 어머님들의 상동행동이죠. 일종의. 저는 네. 거기다 한마디만 보태면 모든 지금 특히 장애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지금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고 맞아요. 있다고 네. 그 환경에서 네.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네. 다하고 있다고 응원의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낯설기 때문에 시선을 바라보는 거지만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나 어떤 외국인 어머님이나 어떤 치매가 있는 가족이나 이런 가족이 천천히 무던하게 어떤 상황을 이제 해결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어떤 할머니가 그 지하철에서 변을 보셨어요. 근데 변을 보셨는데 할아버지가 잘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할머니가 놀랐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모시고 가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움이 돼요. 그렇다고 할머니를 다시 이 두 번 밖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주 씻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는 훨씬 덜 일어나요. 그러니 이제 상동행동에 대한 부분도 문제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력하시는 부분은 부모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력하게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늘리는 거죠.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